초범이면 괜찮겠지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 친족간 성범죄는 어때요? 뭐 초범이면 괜찮을 턱이 있나요? 10살 때 강제추행, 강간을 당했는데 20살이 돼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몇 년도였는지를 그렇죠. 어떻게 기억하냐는 거예요. 네. 자, 변호를 하는 건 오늘도 김민건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. 친족 간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, 이 뭐 성범죄도 종류가 진짜 많지만 가족한테 무언가 뭐 성범죄를 당한다, 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또 어마어마한 게 혈족 그리고 인척을 대상으로 한 친족 간 성범죄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죠. 이 친족 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죄질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른이 어린이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가족, 친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더 죄질이 안 좋다고는 할 수 있죠. 2022년 말에 경찰 공무원 준비 중인 21살 여성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. 친부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 끝에 결국 강제추행만 인정이 됐고요. 성폭행 미수 혐의, 폭행 감금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고 이 구속영장도 한 번도 청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예,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피해자의 유서를 한번 봤었는데 정말 피해자가 많은 고통과 슬픔을 써놨더라고요. 정말 피해자 말들이 정말 맞는 말이라면 정말 마지막 선택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특정적인 그런 범죄 같은 경우는 몇 년부터 뭐 몇 년까지 약 몇 회 동안 어떻게 추행을 당했다 뭐 이런 거를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. 이게 어떤 거랑 다 있냐면 우리 법제는 그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. 네. 그럼 적어도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뭘 했다가 범죄 사실로 나와야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. 반대로 얘기하면 고소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을 추릴 수가 없다면 이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족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내가 8살 때, 10살 때 강제추행, 강간을 당했는데 20살이 돼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몇 년도였는지를 그렇죠. 어떻게 기억하냐는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당한 것은 또렷이 기억하는데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언제 당하셨습니까? 이렇게 당하는 거죠. 네. 뭐 이건 사실 당한다기보다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요.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우리 어렵게 사법기관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. 그 부분이 사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가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약간 이벤트적인 거를 생각해내도 도움이 되나요? 뭐 예를 들어서 언제 명절이었다, 혹은 뭐 생일이었다, 혹은 뭐 그날은 어떤 날이었다,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돼요? 최대한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구체화라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초등학교 졸업식 때 그 피의자가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온다. 그러면 피의자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. 확실하게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정을 위해서 본인의 상상을 동원하거나 추측을 하면 안 되고 선후 관계를 따져가면서 적어도 이거는 확실하다. 이거는 조금 기억이 아리까리합니다.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변호사랑 준비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연습이 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. 여러 번 있었다고 치면 정확하게 기억에 남지 않는 것들은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?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는 빼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만약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했을 때 뭐 한 번 당하면 1년인데 10번 당하면 1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결국은 내가 불확실한 거를 많이 넣고 싶겠지만 그거를 넣다 보면은 전체를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욕심을 많이 내기보다는 확실하게 유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양형 자료로
지금 고소인이 워낙 어렸을 때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외에도 이와 같은 범행은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피고인 엄청 엄벌에 쳐야 된다.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. 이 친족간 성범죄라고 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큰 이벤트로 딱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뭐 집에서 일어나거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.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내에서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엄마라든지 언니라든지 그런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친척끼리 있었던 일이다 이러면 그래도 자주 만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뭐 명절이라든지 그런 해 이런 거를 좀 특정하기가 좀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.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 기억을 되살리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. 이게 강간죄의 경우 일반 형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친족간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이게 7년이 왜 되는 거냐면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징역 3년 이하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판사가 자기의 재량으로 형량을 일단 반으로 깎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5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집행유예가 안 나오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한테만 합의하고 하면 2년 6개월, 3년 이렇게 깎은 다음에 집행유예를 주는 거예요. 근데 7년은 왜 하냐? 어떻게 해도 절대로 집행유예 못 준다. 아, 반으로 깎아도? 네,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반으로 깎아도. 그럼 판사가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와. 혹시 이제 피의자 중에서 초범이면 괜찮겠지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 친족간 성범죄는 어때요? 뭐 초범이면 괜찮을 턱이 있나요? 법조문만 펴보셔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특히 누가 이렇게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뭐 오히려 협박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. 너가 어디 한번 고소해보려면 해봐라. 진짜 큰일 납니다.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다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한 것이 맞다면 그와 같은 2차 가해 같은 행위는 꼭 지양하셔야 합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오늘은 김민건 변호사님과 함께 친족간 성범죄 증거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고 진술만으로 실형받을 수 있다. 요 컨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게 좀 무거운 주제였기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용기 내서 컨텐츠를 찍었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민건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변호를 하는 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